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를 체포해 그의 아내와 함께 해외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요일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이번 작전이 미국 법집행기관과 협력해 진행된 것이며 오늘 오전 11시 마라라고 자택 겸 리조트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 전했습니다.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마두로는 토요일 새벽 미 육군 특수부대 델타 포스 델터 포스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이 부대는 과거 2019년 IS 수장 바그다디를 제거했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마두로의 부재로 인해 델시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국가 수반이 되었고 페드리노 로페스 장군이 국방을 계속 지휘하고 있습니다. 이 둘 모두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정치 노선을 계승하는 인물들입니다. 또한 미국은 마두로 체포에 걸린 현상금을 5천만 달러로 2배 증가시켰던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이와 동시에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폭발음 7회 이상과 저공 비행 중인 항공기들이 포착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여러 도시의 민간 및 군사시설을 공격했다고 비난했으며 공격은 카라카스, 미란다, 아라과 라과이라주 등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일 카라카스가 공격당한 직후 현지 주민들이 패닉 상태로 도시를 떠나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영상에는 시민들이 공습을 피해 도망치는 장면, 차를 타고 도심을 빠져나가는 모습, 공습으로 인한 연기와 폭발 장면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평화로운 민간인들이 공포에 질려 피신 중이며 정부는 이를 미국의 명백한 군사 침공이라 규정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이번 공격이 자국의 석유와 광물 자원을 강탈하려는 시도라고 주장하며 이러한 노력은 절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는 전국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한편 미국 정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익명을 요구한 미국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내 공습을 수행했다고 로이터 통신에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적인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카라카스에는 여전히 폭발과 연기가 목격되고 있으며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이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거리에서 공황 상태로 도망치고 있으며 불이 붙었어. 또 온다. 나가자. 우릴 침공하고 있어. 기지에 폭탄 떨어졌어. 등의 외침이 이어집니다. 현지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연속적으로 침공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도시 전체가 혼란과 두려움에 빠진 모습이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이 사건은 중남미 전체 정세를 흔드는 중대 사건으로 향후 국제 분쟁, 원자재 가격, 글로벌 외교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국은 왜 베네수엘라를 공격했을까요? 2026년 1월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정유시설 폭발 사건을 계기로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긴장이 다시 한번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갈등의 뿌리와 최근 상황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갈등의 뿌리 석유와 권력.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의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능가하는 약 3천억 배럴 이상의 확인 매장량을 가지고 있죠. 이 어마어마한 자원은 베네수엘라를 남미의 에너지 강국으로 만들었지만 동시에 국제정치의 각축장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20세기 내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의 최대 수입국이었습니다. 미국 정유회사들은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투자를 했고 양국은 긴밀한 경제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1999년 우고 차베스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차베스는 강력한 반미 노선을 표방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고 수익을 서민층을 위한 복지 정책에 쏟아부었습니다. 볼리바르 혁명이라 불린 이 변화는 라틴 아메리카 전역의 좌파 물결을 일으켰고 미국의 영향력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차베스 사후 2013년 니콜라스 마두로가 집권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경제 실정과 정치적 탄압이 심화되었고 미국은 마두로 정권을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며 강력한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부 제재 전쟁과 정권 교체 시도. 2015년부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계적으로 강화했습니다. 처음에는 마두로 정권 인사들에 대한 개인 제재로 시작했지만 점차 석유 수출 금지, 금융 거래 차단, 국영 석유 회사 PDVSA에 대한 제재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19년은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미국은 야권 지도자 후안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신개국 이상이 미국의 입장에 동조했고 과이도는 국제 무대에서 베네수엘라를 대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는 군부와 주요 국가기관의 지지를 바탕으로 권력을 유지했습니다. 미국의 제재는 베네수엘라 경제에 치명타를 입혔습니다.
석유 생산량은 하루 3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 이하로 급감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100만 %를 넘어섰고 수백만 명의 베네수엘라인들이 콜롬비아, 브라질, 페루 등 주변국으로 탈출했습니다. 유엔은 이를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최악의 난민 위기 중 하나로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마두로 정권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러시아, 중국, 이란, 쿠바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반미 연합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러시아는 군사 고문단과 무기를 제공했고 중국은 수십억 달러의 차관을 지원했습니다. 이란은 석유 정제 기술과 정유시설 복구를 도왔습니다. 3부 2026년 1월 폭발과 의혹 2026년 1월 초 베네수엘라 동부 아순시온델 오리노코 지역의 핵심 정유시설인 페트로아니노피 TROANINO에서 대규모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거대한 화염이 하늘을 뒤덮었고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시설은 베네수엘라 정유 능력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것은 사고가 아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의 테러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군부의 최고 경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라며 일축했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이 너무나 의미심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부 서던 스피어 작전의 그림자 폭발 사건 직전 여러 군사 전문 매체들은 미국이 서던 스피어 남쪽 창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이 작전은 베네수엘라에 대한 잠재적 군사 개입을 위한 준비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푸에르토리코의 군사 기지에 약 1만 7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여기에는 공수부대, 특수작전부대, 정보요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카리브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는 해병, 원정군 1만 명 이상이 상륙함과 항공모함에 탑승한 채 대기 중이라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미국 남부사령부는 이를 정례적인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규모와 배치 위치를 볼 때 단순 훈련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이 정유시설, 폭격 마두로 정권 핵심 인사 제거, 필요시 지상군 투입을 포함하는 다층적 작전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공중 타격 능력의 집중입니다. B-52 전략 폭격기가 플로리다 기지에 배치되었고 스텔스 전투기 F-35가 인근에서 작전 대기 중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 압박이 아니라 실제 군사 행동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브 쿠바 카드 2마리 토끼 베네수엘라 상황을 이해하려면 쿠바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차베스 시대부터 베네수엘라는 쿠바에 하루 약 10만 배럴의 석유를 거의 무상으로 제공해왔습니다. 이는 쿠바 경제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그 대가로 쿠바는 의사, 교사, 군사 고문, 정보요원 수만 명을 베네수엘라에 파견해 마두로 정권을 지탱해왔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은 이 고리를 끊으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공급을 차단하면 쿠바 경제는 즉각 위기에 빠질 것이고 쿠바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마두로 정권도 약화될 것이라는 계산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부터 이 전략을 추진해왔고 바이든 행정부도 기본 골격을 유지했습니다. 일부 강경파들은 베네수엘라 정유시설을 무력화하면 쿠바 공산 정권도 자연스럽게 무너질 것이라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입니다. 베네수엘라와 쿠바뿐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까지 개입할 경우 카리브해가 새로운 냉전의 화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육부 국제사회의 반응과 전망 베네수엘라 정유시설 폭발 사건 이후 국제사회는 긴장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미국의 일방적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베네수엘라 지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중국도 주권 국가에 대한 내정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입장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콜롬비아, 칠레, 에콰도르 등 우파 정권 국가들은 미국에 우호적이지만 멕시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등 좌파 정권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편을 들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중립을 지키며 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열었지만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대립으로 어떤 결의안도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당사자들이 자제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호소했지만 현실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석유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생산량 감소 우려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경제에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가 결정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추가 군사 행동에 나선다면 이는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강대국 간 대리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외교적 해결의 길이 열린다면 베네수엘라 국민들에게는 오랜 고통에서 벗어날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베네수엘라 갈등의 역사와 2026년 최신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두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석유, 지정학, 이념, 그리고 21세기 국제질서의 미래가 얽힌 복잡한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